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모으는 썰모녀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재미있는 썰들을 모아 매일 아침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눈보라치는 밤, 한 거지가 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죠.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저도 죽습니다. 계모 몰래 헛간에 숨겨주고 밥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거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하룻밤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 집안의 사정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하는 사실 이 집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들어온 계모와 그 딸 명선 밑에서 하녀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계모는 탐욕스럽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친딸 명선만 끔찍이 아끼고 연하에게는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구박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만 시켰습니다. 연화! 어디 있느냐? 당장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안방으로 달려갔죠. 방에 들어서자 계모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 밤중에 어디를 쏘다니고 있었느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헛간에 남자를 들켰나 싶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계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하를 쳐다봤어요. 흥! 네 주제에 무슨 딴짓을 하려는 것 아니겠지? 내일은 마루 청소를 2번 하고 빨래도 모두 내가 해라. 알겠느냐? 옆에 앉은 명선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는 참 불쌍해. 우리 집 하녀보다도 못한 꼴이잖아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낮에는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온갖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헛간에 남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추운 겨울 날씨에 찬물로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이 터서 피가 났습니다. 밤이 되면 계모가 잠든 틈을 타서 부엌으로 내려갔죠. 남은 밥과 국을 조금씩 덜어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저 같은 거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들키면 아가씨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자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가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는 박무영이라는 자였는데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였죠.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멋대로 형벌을 내리는 악덕 관리였습니다. 그런 박 사또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바로 후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여색을 밝히는 그는 고을의 젊고 예쁜 처녀들을 물색하고 있었죠. 어보게들, 우리 고을에 젊고 예쁜 처녀가 없는가? 나이는 20에서 30 사이면 좋겠고 얼굴이 곱고 성격이 순종적인 여자를 찾고 있네.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님, 마을에 김부잣집 딸이 있사옵니다. 이름은 연하라 하는데 얼굴이 매우 곱고 성격도 얌전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박 사또의 눈이 번뜩였어요. 오호! 그런 처녀가 있었단 말인가? 당장 내일 그 집에 사람을 보내 혼담을 꺼내도록 하라! 그렇게 다음 날 관아의 사람들이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계모는 처음에 기뻐했죠. 사또가 자신의 딸을 원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관아의 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사또께서 원하시는 분은 큰따님이 아니라 작은따님 연하 아가씨입니다. 계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기 딸이 아니라 연하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였죠? 명선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 계집을 데려간다는 겁니까? 하지만 계모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간교한 미소를 지었죠. 이참에 눈엣 가시 같은 연하를 떼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런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희 연화를 사또님께서 점지해 주시다니요. 당연히 보내드려야지요. 연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저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거부를 해? 사또님의 명을 어기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넌 당장 내일 관하로 가야 해. 그날 밤 연하는 울면서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죠. 민준 어르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또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첩으로 들어간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우리 집안이 화를 당할 것이고. 민준은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무력한 거지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도 다리를 다치신 분이 어떻게 절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연하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계모는 연하에게 억지로 고운 옷을 입히고 가마에 태웠죠. 어서 가거라. 사또님께 잘 보여야 한다. 알겠느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오늘로 끝나버리는 것만 같았죠.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연하를 바라봤어요. 모두 박사또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하는 가마 안에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민준 어르신 부디 건강하게 사세요. 저를 도와주신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연하는 혼례를 치를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은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연하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박사또가 흐뭇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오호, 소문대로 미인이로구나. 오늘부터 너는 내 첩이 되는 것이다. 영광으로 알아라. 연하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가득했죠. 사또님, 저는 이 혼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박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 계집이 감히 나를 거역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혼례는 치러질 것이다. 아전들이 연하를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놓으세요. 제발 저를 놓아달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관아의 대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우렁찬 말발굽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박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누가 감히 관아를 어지럽히는 것이냐?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목소리가 관아 전체를 울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왕명을 상징하는 마패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연하는 믿을 수가 없었죠. 민준? 민준 어르신? 그렇습니다. 바로 연하가 헛간에서 돌봐주던 그 거지가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어사 민주는 차갑게 외쳤어요. 이 고을 사또 박무영은 어디 있느냐? 왕명을 받들어 내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니 당장 꿇어앉아라. 박사또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몸은 벌벌 떨렸죠. 어사또님,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씀이옵니까? 민준 어사는 말에서 내려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이미 완전히 나아 있었어요. 사실 그는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러 거지로 변장했던 것입니다. 박무영, 내 죄를 묻겠다. 첫째,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여 사사로이 쓴 죄. 둘째, 무고한 백성들에게 형벌을 남용한 죄. 셋째, 젊은 여자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은 죄. 넷째, 뇌물을 받고 관직을 남용한 죄. 민준 어사가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할 때마다 박사또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변의 아전들도 모두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죠. 어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라고? 내가 그동안 괴롭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용서를 구했더냐? 민준 어사는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왕명이시다. 박무영은 당장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그동안 착복한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예, 명을 받들겠나이다.
민준의 부하 군관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박사또를 끌고 갔습니다. 박사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이제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연하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박사또가 끌려간 후 관아는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연하에게 다가왔어요. 연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민준 어르신? 정말 암행어사님이셨습니까?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저는 왕명을 받들어 이 지역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입니다. 일부러 거지로 변장하여 민심을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리를 다쳐 공경에 처했을 때 아가씨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그날 밤 아가씨의 선행이 없었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가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연하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남루한 거지 그를 몰래 헛간으로 데려가 음식을 나눠주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다친 다리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로 다쳤었습니다. 변장을 하던 중에 산에서 미끄러져 다쳤죠. 그래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가씨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민주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아가씨,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비녀입니다. 언젠가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이것을 주라고 하셨죠. 민주는 비녀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용기에 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사또님.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게는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한편 연하의 집에서는 계모와 명선이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어머니,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데 정말인가요? 명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계모도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와는 상관없겠지? 바로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부인 김씨와 따님 명선은 어디 계시오? 계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민준 어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부인, 당신은 남편의 친딸인 연하를 학대하고 구박한 죄가 있어. 또한 연하를 강제로 사또의 첩으로 보내려 한 죄도 있어. 계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명은 듣지 않겠소. 다만 연하 아가씨의 선처를 고려하여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소. 하지만 이 집의 재산 절반은 연하 아가씨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오. 그리고 당신들은 이 집에서 쫓겨나 평생 참회하며 살도록 하시오. 명선이 울부짖었어요. 싫어요. 우리 집인데 왜 쫓겨나야 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계모와 명선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죠. 연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세상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한양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민준과 연하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장식보다도 아름다웠어요. 민준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죠. 연하,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연하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꿈만 같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을 도와드린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커플을 축복했죠. 혼례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민준, 정말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현실입니다. 연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 행복한 미래의 시작일 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하의 작은 친절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우리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 선행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